자, 페이지 229페이지 주제통합으로 넘어와서 시작을 하기 전에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동일시가 된다고 해야 될까? 실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3들과 동일시가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그리고 서두르게 돼요. 이 유튜브라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고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런 부분 온데간데 없이 스피드가 기술이다, 스피드가 생명이다, 신속 정확,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평소에 저의 지론이 이 유튜브 강의에 그대로 녹아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더 자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두르려고 하네. 가 부분 1번에서 4번까지 4가지 문제가 있네요. 시간을 분할할 때 1년 1개월처럼 장기간으로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분할한데 시간을 나눌 때 1년이나 1개월처럼 장기간으로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역접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단기간으로 분할하는 것도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 단기간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묘한, 그치? 긴박하고 필요한 것은 하루를 그보다 작은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24시간이라는 시간에서 살고 있잖아. 그렇게 24시간으로 하면 또 분으로 그리고 초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는 지구의 자전운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시간 단위인데, 지금 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하나 봐. 일상생활하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이 시간 단위를 좀 더 세분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루를 균등 분할하는 정시법이 있고,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따라서 하루를 분할을 하는 부정시법이 있었다. 정시법과 부정시법, 그리고 성문이나 성내의 중앙, 궁궐의 안팎, 종로나 고루를 지어서 종이나 북을 설치를 해서 때에 맞추어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시간을 어찌됐든 알리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나왔어. 지금 첫 번째 문단은 시간 분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장기간의 분할보다는 단기간의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좀 더 세분해서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기묘했다. 정시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모양이야. 그치? 우리가 아까 지금 정시법과 부정시법이 있었잖아. 정시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부정시법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시법은 여기에 안 그래도 얘기를 해놨다, 이 얘기지. 대표적인 방법으로 백각법이 있대. 백각. 각이 100개네. 백각법은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균등 분할을 해서 분할하는 시간 구분 방법으로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 시연력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계속 사용되었대.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었나 봐. 또 다른 시간 구분 방법으로 하루를 12시로 균등 분할하는 12지시법이 있었고, 그리고 24시로 균등 분할하는, 지금과 똑같네, 24시로 한다는 건 24반 지시법이 있었네. 12지시법은 한밤중을 자시로 해서 각각 12지로 이름, 12지, 그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거 얘기하는 거야. 붙여서 사용하였다. 관측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시의 자시는 요즘의 시간 구분 방법으로는 23시부터 1시까지, 그치? 자시가 11시부터 1시까지래.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축시는 자축이니까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단위네. 왜? 12지시법이잖아. 12개로 했으니까 2시간씩 한 묶음으로 봐야지. 24반 지시법은 각 시를 우리가 아까 자시, 축시 이런 게 있었잖아. 더욱 세분화해서 2시간을 세분화하면 어떻게 하겠어? 24로 나누면. 그치? 1시간 단위로 하겠다는 얘기야. 초와 정으로 했다. 그러니까 자초, 자정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23시부터 0시까지, 아까 23시부터 1시까지가 자정이었잖아. 아니, 자시였잖아. 근데 여기는 자초가 되고 0시부터 1시까지는 자정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 두 개를 합해서 아까는 뭐라고 했어? 자시라고 했잖아. 자시가 자초와 자정으로 나뉘어진 거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자정이란 용어는
고대의 시각제도에서 유래한, 아하, 자정이 우린 밤 12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고대의 시각제도에서 유래한 것이었구나. 다만 하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이겠지. 과거의 시간은 당시의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 사용하는 표준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겠지. 그치. 우리는 뭐 지금 이제 다른 걸 사용하잖아. 부정시법은 경전법, 부정시법인 경전법이 있네. 이 경전법은 뭘까? 해가 저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그리고 해가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밤을 5등분, 5등분해서 5경으로 나누고 경을 다시 5등분해서 5점으로 나누었다. 이 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고전 공부를 하다 보면 뭐 3경이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죠. 5경은 각각을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명명을 하였고,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는 변하니까 일경이란 시간 간격도 변하게 된다. 밤이라는 시간을 5등분으로 나눴잖아. 근데 겨울에는 밤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일경이라는 시간 간격이 길어지겠지. 근데 여름으로 되면 밤이라는 시간이 짧잖아. 그러면 일경이라는 시간 간격도 좁아지겠지. 이 얘기하는 거야. 경전법에서는 물시계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물시계의 시간 길이는 바로 무르양에 대응하겠지. 이 무르양을 눈금을 새긴 자로서 측정을 했는데 후한서율 율력지에는 1년간 총 48개의 대나무 측정자를 사용했다. 왜 그렇게 대나무 측정자를 많이 사용했을까? 궁금하지? 24절기 각각에 2개의 측정자를 배당한 것이다. 그치? 24절기 각각에 24절기면 24개만 필요한 게 아니고 2개씩 했대. 계절에 따라서 밤과 낮의 시간을 다르게 분절하였기 때문에 물시계의 절기별로 눈금의 간격이 다른 자를 사용을 했다. 이런 이유란 얘기지. 그치? 천문 관측과 계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절기별로 밤과 낮의 시간 구분이 정밀해졌다. 다음 넘어가서 나 부분. 조선시대에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 무엇으로 통제하겠어? 시간으로 통제하는 거겠지. 왕권과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왕권과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일. 지금 조선시대는 또 어떤 조선이야? 쿠데타를 이성계가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비어천가나 이런 것처럼 왕권과 통치 질서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겠지. 조선은 초기부터 정밀한 시간 측정에 근거해서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고자 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약으로 도읍을 옮기고 시내 한복판에 종로를 짓고 큰 종을 걸어서 시각에 따라 종을 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지. 이 종을 신혼대종이라고 해서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계로는 물시계인 경루를 만들어 사용을 했고,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정과 파루를 두었다. 인정과 파루가 뭔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가 이거 예전에 은혜 갚은 까치 이 얘기하면, 그치? 종을 머리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그 부분이랑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인정과 파루는 조선시대 도성문이 각각 닫고 열리는 시각, 인정은 닫는 시간에, 그리고 파루는 열리는 시간에 알리는 것으로 태종 때인 1401년부터 시행되었다. 태종 때 시작되었네. 경전법을 이용해서 초경 3점에 종을 28번 쳐서, 왜 28번 쳤을까? 성문을 닫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리고 5경 3점에 33번 종을 쳐서 성문을 열도록 하였다. 왜 33번일까? 인정과 파루 사이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었냐? 모두 손목시계가 없었으니까. 그치? 매 경과 점마다, 경하고 점마다 5경이잖아. 그리고 5점이잖아. 그래서 북과 지금으로 시각을 알렸다. 밤에 이렇게 많이 했네. 밤에. 그치? 그리고 인정과 파루는 순찰하며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 순작법의 운용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정과 파루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었네. 순작법에 따르면 야간에 통행금지 시간을 규정을 해서 해당 시간에 통행하는 자는 모두 가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법이 매우 엄격했네. 인정과 파루에 종을 치는 것은 통행금지와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일종의 예비종이었다. 이제 준비해라 이런 얘기지.
밤 시간의 통제와 시각을 알리는 시보가 여러 번 이루어진 데 비하면 낮 시간의 시보는 그렇지 못하다. 밤에는 아주 강력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다 눈 뜨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밤에는 강력하고 낮에는 거의 그렇지 못했다. 유일하게 정오에 오고라고 해서 북을 쳐서 정오 시각만을 알렸을 뿐이다. 그치? 딱 한 번 쳤네. 낮에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통팔달한 거리에 종루를 세우고 여기에 종과 물시계를 설치해서 조선시대 초기야. 조선시대 사법기관인 의금부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검찰 정도 되겠지. 검찰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물시계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어려워 검찰이 뭘 알겠어. 그치? 궁궐 안에 거대 물시계를 설치를 하고 시간 관리는 기상 관측 등을 관장하던 관서인 서운관이 맡았다. 이제 전문가들이 맡은 거네. 세종대에 와서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청동으로 물시계를 주조했다. 이전에는 무엇으로 됐겠어? 나무나 이런 걸로 됐었겠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았겠지. 세종은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하도록 하여 보다 정밀한 자경루를 제작해서 표준시계로 쓰게 했다. 자경루가 표준시계네. 자경루는 나무 인형이 종북징을 쳐서 시각을 알리고 시를 알리는 팻말을 보여 시의 경과를 자동으로 알려주었다. 대단한 거네. 그렇지? 물시계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관료가 없어도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인건비 조정이 들어갔었네. 이때부터 인정 8호의 시각은 이 시계에서 알려주는 시보에 따르게 되었다. 시보의 방법은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우고 자경루 나무인형이 치는 종과 북소리를 듣고 대종고를 울리면, 그러니까 자경루의 나무인형이 종과 북소리를 내면 대종고로 가고, 그치? 자경루에서 대종고로 가고, 대종고를 울리면 종루의 종지기들이 여기에 맞춰 성문을 내닫는 것을 알리는 종을 쳤네. 그러니까 종루의 종지기들한테 가는 거네. 그러나 광화문에서 종루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멀어서 제때 알아듣지 못하여 착오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치? 방금 소리가 들렸나? 안 들렸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지만 우리가 정리된 걸 한번 간단하게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분할하는 것은 장기간 분할이 있고 단기간 분할, 하루를 분할하는 게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기묘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루를 포인트로 잡겠다는 얘기지. 넘어가서 하루는 지구 자전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좀 더 세분화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세분화하고 알릴 필요성. 정시법이 있는데 하루를 균등분할하는 거고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따라서 부정시법이 있었다. 이런 게 정시법과 부정시법으로 나뉘고 성문이 성문 내 어찌됐든 중요한 곳에 종과 북으로 시간을 알렸다. 그치? 알릴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정시법에는 백각법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균등분할해서 신라부터 조선 후기 시현역 도입 전까지 계속 사용했다. 12지시법이 있고 24반지시법이 있었네. 12지시법은 하루를 12시로 균등분할을 해서 한밤중을 자시로 해서 23시부터 1시, 그러니까 2시간 단위라는 얘기지. 그다음 축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24반지시법 같은 경우는 하루를 24시간, 그러니까 12지시법을 절반으로 뚝 자른 거지. 그치? 쪼갠 거야. 각 시를 더욱 세분화해서 초와 정으로, 그러니까 자초, 자정으로 나눈 거지. 그러면 23시부터 0시, 그 다음에 자정은 0시부터 1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정은 유래에 영향을 미쳤고, 과거는 관측지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표준시를 사용하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부정시법이 있는데 경전법,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하늘이 점점 환해지기,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지. 그래서 어찌됐든 5등분을 하겠다. 그래서 5경,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누고 경을 다시 5등분해서 5점으로 나누었다. 계절에 따라서 밤 길이가 변화되니까 일경이란 시간 간격도 변화가 될 것이다. 이 부분 여기 정도는 중요하겠네. 경전법은 물시계를 사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는데 물시계에서 시간의 길이는 어떤 것에 대응한다고? 물의 양에 대응한다. 그럼 물의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 무엇으로 측정한다? 대나무 자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자로 측정을 하는데 후한서 율력지에는 총 48개의 대나무를 사용했다. 우리가 24절기가 있는데 왜 48개나 사용을 했나 했더니 24절기 각각에 2개의 측정자를 사용을 했대.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밤과 낮의 시간을 다르게 분절을 했고 절기별로 눈금의 간격이 다른 자를 사용했다. 중요한 내용이지. 나 부분 넘어가서 조선시대 왕권과 통치질서 이걸 확립하기 위해서 백성의 생활을 통제를 해야 됐지. 이 그때 무엇으로 통제하냐? 시간으로 통제를 한다는 얘기지. 태조 이성계 때 신의 한복판에 신혼대종이라는 것을 걸고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물시계인 경루, 시간 통제를 위해서 인정
성문이 닫힘을 알리는 거고 파루는 성문이 열림을 알리는 것인데 태종 1401년에 시행이 됐고 경전법을 적용을 했다 이런 얘기지. 초경 3점에 종을 28번. 이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 그치? 그 다음에 성문을 닫고 오경 3점에 종을 쳐서 성문을 열고 인정과 파루 사이 매 경과 전마다 북과 징으로 시각을 알려줬네. 이 인정과 파루 사이에는 인정과 파루 예비종은 순작법, 치안질서를 유지한 제도, 야간의 통행금지 시간을 규정하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 부분 좀 중요한 거지. 낮에는 밤과 달리 정오에만 오고를 치고 북을 쳐서 정오 시각만 알렸을 뿐이지 다른 알림은 없었다. 조선시대 초기에 종로, 물시계,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관리를 했었지. 그런데 유지보수가 어려우니까 누가 관리해? 나중에 전문가인 서운관에서 관리를 했다. 세종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청동으로 물시계를 주조했는데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한 것이다. 보다 정밀한 자경로, 이제 자경로가 나왔어. 이게 자경로가 나왔으니까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나무 인형이 시의 경과를 알려주는 것, 물시계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관료가 필요 없었다. 그치? 시각을 확인하고 물시계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관료가 필요가 없었고 표준시계로 활용을 했대. 자경루를. 그래서 인정과 파루 시각도 이에 따르게 됐는데 인정과 파루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이 자경로에서 광화문에 있는 대종고 이쪽으로 하고 대종고에서 종로에 종지기들한테 종을 쳐서 알리고 이 종로의 종지기들이 종을 쳐서 성문에 또 알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거리가 멀어서 제때 알아듣지 못해서 착오가 생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정도 되겠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가나를 통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그치? 1번 인정과 파루가 시행된 목적은 시행된 목적 뭐였어? 아까 뭐 순찰법 뭐 이거 있었잖아. 그치? 그 야간에 통행단속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하려고 순작법이라고 그랬지. 치안질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러니까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인정과 파루 종을 치는 횟수가 다른 이유. 이건 아까 궁금했는데 이 부분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답이 2번이란 얘기지. 2번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고르래. 1번 자경로는 자동으로 시각을 알리도록 만들어졌지. 그렇지. 나무 인형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맞고 밤 시간은 15가 낮 시간은 15보다 자주 이루어졌다. 낮에는 정오에 딱 한 번 이루어졌잖아. 밤에는 여러 번 이루어졌고 맞고 조선시대에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두어 이를 어긴 시에 처벌했다. 가두어두었다고 그랬으니까 4번 자경로에서 알려주는 시보가 종로로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기도 하였다. 오케이 맞고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궁궐 안에 물시계를 설치하고 의금부가 관리한 게 아니지. 그치? 서운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가를 바탕으로 A를 이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지금 가 부분이 있고 A 부분은 지금 인정과 파루 이 부분이네. 그치? 1번 파루 시각인 오경 3점은 24반 지시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축초 사이에 자정은 몇 시야? 0시부터 1시지. 그치? 그 다음에 초와 정으로 된다고 그랬잖아. 축시는 자축, 그러니까 자시는 11시부터 1시고 축시는 1시부터 3시인데 축초라고 했으니까 2시가 되겠지. 지금 파루가 뭐야? 파루. 문 열어라 이런 얘기잖아.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오밤중에 지금 문 열어라고 하겠어? 이때는 닫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역권 이건 틀린 거겠지. 파루는 언제 열린다고? 오경 3점. 밤을 5개로 나누어 놓고 이 제일 마지막인 오경을 또 5개로 나누어서 점을. 근데 거기에서 3점은 지나야 된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해 뜰까 말까 할 때 쳐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오밤중에 치면 큰일 나겠지. 2번 인정과 파루 사이에 북과 징을 치는 시간 간격은 여름보다 겨울에 기록됐고 당연하지. 겨울에 밤이 기니까 그 시각이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거지.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은 고를 수 있고 3번 인정과 파루 시각이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뭔 계절에 상관없어. 상관이 있지. 4번 인정과 파루 시간 구분 방법을 보니 역법이 발달할수록 오늘날 표준시랑은 상관없지. 그때는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걸 뭐 경전법 이런 걸 사용을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5번 인정과 파루 시각을 보니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성문을 닫고 해가 뜨기 해가 지기 시작할 때가 아니고 한밤중이지. 성문을 닫는 건.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열어주는 거지. 날이 밝은 게 아니고 날이 밝으려고 훤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열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가나를 보기와 함께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동으로 만든 중국 한대의 누호는 청동으로 만들었대. 누호는 물시계의 초기 형태. 이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에다가 물이 나오는 구멍을 장치한 정도로 단순한 것이었다. 그치? 초기 형태니까 단순했겠지. 이후에 시각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량을 거듭한 중국 물시계는 물을 모아서 시간을 재는 수수호에 물을 흘려주는 파수호의 수를 늘려서 물의 압력과 흐름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압력까지 흐름과 압력, 그치? 압력과 흐름을 일정하게. 이것도 기술이지.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파수호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인데, 하지만 수수호에 물이 차면 이를 교체해야 되는 등, 교체는 누가 하겠어 이때? 뭐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해줘야 되겠지. 그치? 정확한 시각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체해야 되는데 사람이 잠시 화장실 좀 이렇게 하면 시각 측정은 어려워지겠지. 1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물의 압력에 따라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를 것이다. 지금 여기서 자가 왜 나와? 그치? 물의 압력에 따라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치? 이건 아까 어디에서 나왔던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가글의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후한소 윤력지에 1년간 총 48개의 대나무를 측정자를 사용했고 24절기에 각각 2개의 측정자를 배당한 것. 계절에 따라 밤과 낮을 시간을 다르게 분절했기 때문에 물리시계의 절기별로 눈금의 간격이 다른 자를 사용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물의 압력, 유속 이 부분이랑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지금. 이해되죠? 물의 압력, 유속 이 부분이랑 자와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 2번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방식으로 물시계가 발전해 온 것은 작용로 구조에도 당연히 작용로라는 것이 중국의 이 부분을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받아들인 거니까 반영이 되어 있겠고, 물시계의 수압과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해서 시각을 측정한 것은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도움이 됐다. 오케이, 맞고. 수소에 물이 차면 이를 교체해야 되는 등 정확한 시간 측정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시계를 관리하는 관서가 필요하겠군.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있었잖아. 그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서운관 정도가 했겠지. 시각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물시계를 개량한 것은 천문 관측과 계산 기술을 발전하는 것과 함께 경전법의 운영이 더 정확할 수 있도록 도왔겠군. 이건 추측이니까 맞을 수 있겠지. 근데 1번 물의 압력 유속 변화와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 오늘도 여기까지 준비한 강의 내용을 끝냈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이렇게 정리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블로그 주소를 댓글 설명란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지금 거기 아직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추후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올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다운받아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